뭐 정신과 의사들도 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괴담급의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우울증 치료, 약물 치료 등에 대한 여러 이제 동영상들을 업로드하면 이런 댓글들이 항상 있어요. 우울증 치료의 이제 뭐 약물 치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동영상을 봐서 걱정이 많았다. 맞아요. 라는 댓글들이 항상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뇌를 해치는 유해한 약물을 광고하냐, 저희 보고 이제 공부 좀 하고 더 신중한 영상을 만들어라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한 외국 정신과 의사가 한 말들로,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진 동영상인데 조회수를 늘려주기가 싫어서 너무나 보기 싫었지만 많은 분들이 거짓 정보로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영상에 좀 반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유명 외국 정신과 의사라는 권위에 그래도 저희가 반박해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유명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인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저죠? 그게. 참 민망하네요. 피터 브레긴, 뭐 닥터자를 사실 좀 붙이기 싫어가지고 붙이기도 아까우니까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 동영상은 보셨는지? 네, 봤죠. 근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앞에도 켜놓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본 영상은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 브레긴 박사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정신과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참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례인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뭐 적어놓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공포심을 조장하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항우울제는 뭐 조증, 자살, 폭력을 유발한다. 그리고 뭐 FDA 승인도 받지 않고 오프라벨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뭐 정신과 의사들도 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괴담급의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네, 거의 괴담 모음집이 아닌가 싶었는데 여러 동영상 중에 조회수가 높고 한 글자막이 붙어있던 동영상에 대해서 오늘은 처음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학적 이론은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다짜고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뭐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로토닌, 도파민, 뭐 노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뇌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을 하고 이게 질병에 발생하고 연관돼 있다는 거는 정신과 교과서를 펼치면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듣지 않아도 책만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왜 이런 게 없다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정신과 의사들도 제약회사가 개발하고 판매하는 약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신과 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대부분 복제약을 판매하고 있다. 네, 뭐 뒤에 말은 맞기는 한데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약에 대한 정보는 모두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제 개발하는데 몇 천억, 몇 조를 들인 정말 외국계 회사들의 약들도 신약들도 임상시험 과정을 다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뭐 정말 몇 조 투자했던 치매약도 마지막 순간에 거꾸러졌죠. 엎어졌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학생 때 용돈 벌려고 정신과 약 먹는 그 실험에 참가해 본 적이 있는데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었어요. 이제 오리지널 약과 우리나라에서 만든 카피약 두 개를 하루는 이거 가서 먹고 하루는 이거 가서 먹고 1박 2일 있으면서 저한테 이제 30분 단위로 체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약물의 농도가 계속 비슷한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를 관찰하는 건데 저 말고도 이제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었죠. 돈도 꽤 많이 받아요.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험을 했는데 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폐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실험을 제약회사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병원에 있는 검증된 공인기관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약회사가 이런 게 효과가 있다, 뭐 부작용이 뭐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연구 결과들을 제출을 하면은 FDA에서 효과 대비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승인을 낼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게 결코 허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승인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위험성은 적고 그 효과는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실험 결과상 그 판매하기 전에 했던 그리고 판매 후에도 역시 판매 후 임상실험이라고 하죠. 임상실험 4기라고 하죠. 판매 후에도 부작용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역시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에게서 문제가 생겼고 위약, 플라시보에 비해서 몇 명이 더 이런 부작용이 생겼는지 모두 다 공개되어 있고요.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는 자세한 정보들을 의사들에게 넘기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던데 진짜 무슨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약을 처방하고 뭐 그 부작용을 직접 목격하는 게 저희 의사들인데 대체 뭐 어떤 방식으로 숨긴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제약회사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네. 그대로 내는 사람들 정도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다음으로는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한 150건 이상의 소송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항우울제 프로작으로 인한 폭력, 자살, 상해, 조증 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프로작으로 대표되는 이 항우울제의 경우에 실제로 조증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린 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의 우울 에피소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조울증 병력이 없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거를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간혹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병력 청취도 좀 자세하게 하고 어떤 반응들을 살피거나 아니면 좀 조울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울하던 사람이 뭐 며칠 만에 기분의 폴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들떴다라는 거는 결국엔 약이 생물학적 요인에 작용을 해가지고 기분 변화를 일으켰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생물학적 이론, 이런 기분 장애를 비롯한 정신 질환에 있어서 이런 생물학적 이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약이 뇌에 실제로 이렇게 팍 작용한다는 걸 보여준 확실한 반증인데 자기들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FDA 블랙박스 워닝 된 거를 가장 이제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항우울제에 있어서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치료 초기에 어떤 자살에 대한 생각을 늘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미국 FDA에서 이제 좀 유의해서 항우울제를 사용을 해라, 항우울제 사용 시에는 이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해라라는 블랙박스 워닝을 부여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연구 결과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높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살이 발생한 케이스들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2006년에 취해진 조치인데, 이제 2015년 초쯤에 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잡지에 연구 결과가 하나 실린 게 있습니다. 블랙박스 워닝이 부여된 후에 이 약물 사용하고 자살률의 변화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한 결과를 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살률하고 큰 관련이 없더라. 그리고 항우울제를 투여했을 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줄여줌으로써 그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가 부작용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죠. 예, 근데 이것도 이미 몇 년 지난 얘기인데 계속 이런 걸로 좀 공격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논문 쓴 사람이나 저희나 다 제약회사의 사주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영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안타까운 이제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좀 말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으로는 각성제, 이제 ADHD 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복용한 사람의 뇌 조직이 수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마침 오동훈 선생님은 또 소아정신과 전문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DHD 환자들은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뇌 조직이 뭐 수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조금 그 볼륨이 작다, 용적이 작다라는 거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물 사용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미 관련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었고, 2006년에는 아예 이제 약을 투여받지 않은 ADHD 아이들하고 약물 투여 중인 ADHD 아이들의 용적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영역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키와 몸무게가 줄어들게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ADHD 약이 식욕 감소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저희도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식욕 감소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을 때 성장을 좀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외래를 방문할 때마다 키 몸무게를 재개하고, 실제로 성장률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약을 일정 기간 끊거나 교체하는 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영구히 가는 게 아니고, 약을 끊으면은 다시 식욕이 돌아오면서 성장 속도가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마치 ADHD 약을 한번 먹으면은 키와 몸무게를
줄어들게 만든다, 결국에는 잘하지 못하게 만든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제 근거 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죠. 이어서 이런 괴담도 나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교도소에 더 많이 간다. 어린 시절부터 각성제를 복용하면 코카인을 남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네. 이 사람 말하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결국에. 네, ADHD라는 병 자체가 그대로 소아 때 ADHD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게 청소년기의 비행, 그리고 나중에 성인기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이어지는 코스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죠. 더욱더 ADHD 자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교도소에 더 많이 가는 사람, 많이 가는 거, 그리고 코카인에 중독되는 거, 이런 게 약에 의한 게 아니라 병 자체에 의한 것입니다. 네, 아무리 약을 복용했어도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는 그 리스크가 좀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인 중에 그냥 코카인 중독자를 다 뽑아가지고 조사했더니 35%에서 어릴 때 ADHD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소아암에 걸렸다고 해봐요. 항암 치료를 해야만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암이니까. 예,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면은 그 아이, 그리고 100명을 모아보면 그냥 아예 병이 없던 아이 100명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조금 더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항암제의 위험성이 있는 거라서 먹이면 안 되는 건가?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병이 더 위험하니까 약에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다소의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나 힘든 부분들은 약보다는 병에 의한 것이 훨씬 더 많죠. 네, 마치 양키, 아나키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계속 들어서 네,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네. 그 댓글 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어서 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제 명을 깎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많이 빡쳤죠. 네, 너무 빡쳐서 다음 더 얘기할 부분들이 많은데 타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허경 선생님, 저랑 좀 교체해 주시죠.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